뉴스빔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빔 김종원 국방안보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때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범 장군님 그래도 많은 애청자를 갖고 계시고 또 그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군인 또 팬들도 많습니다. 혹시 전 장군님 좀 개인 소개 한번 좀 우리 뉴스빔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인범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저는 38년 동안 육군에 근무했는데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나라를 지켰고 특히 전투부대 지휘관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휘관한 것은 특전사령관을 했고요. 대한민국 장군 중에서 총을 제일 많이 쏘고 수류탄을 제일 많이 던진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은 한미 네. 군사 관계, 군사 동맹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도 하셨고 또 현장 경험도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을 한 8개월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지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 바이든이 될지에 따라서 한반도 정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지금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판세 분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이 결선에 올라가게 되면 예. 바이든 대통령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예.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어요. 예.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 말고 다른 사람이 뭐 후보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변수가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은 새로운 인물 예. 즉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예.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또 준비하는 그런 예.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오게 되면은 예. 전 세계가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예. 우리 한반도에는 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북한과 미국과의 새로운 어떤 돌파구 모색, 예. 또 우리 대한민국에 더 많은 책임과 역할을 요구할 수도 있고 예. 그 중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번에 5배를 더 달라고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죠. 예. 지금 가장 우선적인 현안이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 때는 5배를 저희들한테 네. 요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 한 1조 가까이 지금 주고 있죠. 냈던 것을 근데 지금 5조 가까이 이렇게 내달라, 5조 원 가까이 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 정부도 지금 발빠르게 지금 미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착수를 했습니다. 네. 미국 간에.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방위비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데 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이렇게 100이라고 했을 때 예. 일단 인건비는 빼고 상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군들이 스스로가 용병이라고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빼게 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전체 어떤 비용의 반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50% 낸다고 하지만 예. 사실은
그 반이 빠졌기 때문에 예. 반의 반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25%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이. 이제 1조 원 정도가 되는데 예. 이조차도 예, 예. 사실은 우리가 애매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 항모 전단이 하나 왔다. 예. 그러면 항공모함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수상함 뭐 한두 척, 예. 잠수함 한두 척, 예. 보급선 이런 것들이 이제 따라오는데 예. 과연 예를 들어서 동해에 왔을 때 이런 예. 전단이 예. 그 비용이 전부 다 우리 그 한반도의 방어를 위해서 온 것이냐 예. 아니면 뭐 미국의 뭐 다른 활동이 포함되는 이런 거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한반도 무슨 우리가 KTO라는 게 작전구역이라는 예. 게 작전구역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뭐 따진다.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예.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B1 폭격기가 우리나라에 왔다. 예. 그 왔을 때 그 비용을 과연 그럼 포함시킬 거냐 예. 아니냐 뭐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50%라고 하지만 예. 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그게 무슨 50%냐 그거 다 따져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 파이 자체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제대로 미국이 못 받고 있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이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래도 충실하게 이제 그 미국하고 그 공동의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에 적이 되고 있는 북한에 예. 대해서 그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국가 방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꽤 있는 거예요.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예. 특히 나토 국가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 나토 국가들이 자기네들의 그 GDP의 예. 2%를 이제 방위비 분담으로 방위비로 쓰겠다 예. 했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킨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는 지금 미국이 지금 빚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예. 상상을 부채가요? 예, 국가 부채가 상상을 초월해요. 예. 저 잘못하면 저게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데 미국은 지금 방위비를 엄청나게 쓰고 유럽을 보호해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진작 그 보호를 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예. 나라들이 원래 약속했던 2%마저도 안 쓴다. 예. 그러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열받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여러 나라가 이제 껴 있다는 거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인접 국가인 일본은 또 우리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비교의 대상의 문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뭐 1조 원을 내던 2조 원을 내던 예. 1조 원을 내면은 미국이 3, 4조 원을 더 쓴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야.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우리나라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1조 원을 쓰면 예. 미국이 한반도에 이래저래 추가적으로 쓰는 돈이 그 3배 내지 5배가 더 있다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애매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상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 측면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여태까지는 예.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쓰면 예.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썼어요. 예. 그게 우리 그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한국 직원들의 그 월급으로 나가든 예. 아니면 건설 비용으로 나가든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약고를 지었다. 예. 미국이 그 탄약고에 미국 탄약을 갖다 놓고 한반도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예.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탄약고를 짓는 것도 우리 건설회사고 예.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도 우리 그 기업들이 하니까 그래서
이 방위비 분담금이 해외로 나가지 않는다 예. 하는 게 여태까지였어요. 예. 그럼 이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비판이 좀 있긴 있었는데 안 쓰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다. 예. 그건 뭐냐면요.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건설을 할 때 예. 뭐 갑자기 우리도 흔히 그런 뭐 문화재가 발견됐다든지 맞습니다. 계약이 좀 안 됐다든지 예, 예. 하면은 그 계약을 집행을 못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이제 그 돈이 들어가 있으면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이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가끔씩 그 돈이 남아서 이월을 못 하고 뭐 이월이 하려면 또 복잡한 절차를 밟아도 이런 경우지. 뭐 미국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극히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5배를 요구를 하면 좋다. 좋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한테 뭘 해줄 거냐. 100원을 냈을 때 이만큼을 받았으면 500원을 내면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되고 우리가 지금 국방비가 뭐 60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그 정도 되는데 국방비에서 이 방위비 분담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5조가 나갔다. 그러면 국방비를 좀 더 늘려주셔야겠지만 국방비를 잘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협조를 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5배가 됐든 10배가 됐든 아니면 현행이 됐든 간에 미국이 만약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뭘 받을 건가?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 마인드, 뭐 미국 그 아메리칸 퍼스트주의에 입각해서 이렇게 정책을 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 정서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이냐면 그 주한미군이 지금 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꼭 한국만을 위해서만 한반도에 뭐 평화와 안정, 번영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인태 전략의 큰 그 그림 속에서 뭐 저기 북한도 이제 견제하고 대응하고 북한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중국 더 크게는 중국도 이렇게 견제하고 방어하게 있는데 꼭 이렇게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그 지금보다 더 많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냐 이런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서는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좀 국민적인 설득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체 논제의 다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방위비 분담금의 인건비를 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 중에서는 야, 그 인건비 왜 빼? 인건비도 넣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졸지에 이 방위비 그 주둔비의 파이가 갑자기 2배, 3배로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게 하나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요. 물론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그들이 정책을 핀다든지 이런 데에 도움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미국 사람 중에서는 한국에 우리가 왜 가 있냐, 그 위험한데. 그 의외로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이 그 자기네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철수하지 않는다. 이거는 미국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미국 사람 중에서는 굉장히 그 편협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이 미국 잘 되기 위해서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우리 한국 사람은 우리 한국 잘 되는 거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자기만 행복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 중에서는 자기만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높은 직위에. 그런 정책 위반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 없어도 돼.
예.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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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우리가 좋은 그 선례가 있어요. 예, 예. 필리핀에서 미군들 철수했잖아요. 예, 예. 예. 필리핀에 지금 다시 이제 미국이 들어갑니다. 예, 다시 예. 들어가는데 옛날 같은 규모로는 안 들어가고 예, 예. 다시 들어가는데 필리핀에 있던 수빅만이라는 데는 얼마나 그 바다가 이렇게 들어갈 때까지 깊은지 항공모함이 그 항구에 접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양호한 그러한 항만이고 클라크 공군기지는 기지 한가운데서 360도를 돌면은 산 하나가 안 보일 정도로 넓은 요새야 돼. 네. 근데 그때 필리핀 사람들이 그 미국 사람들 아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참다가 그러면 필요 없어. 예. 그래가지고 굳이 철수 안 해도 되는데 예.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기네 국가이익 때문에 여기서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라고 예.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자기 말에 진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굳이 예.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에 똑똑한 사람이 있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예. 예. 그 똑똑한 사람들의 입장마저도 약화시키는 예. 그런 발언을 함으로써 예.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들므로 해서 그 똑똑한 사람마저도 우리 미국도 손해지만 기분 나빠서 못 있겠다.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찌됐건 국가 이익을 놓고 봤을 때 예. 미국한테도 이익이고 우리한테도 이익입니다. 그 주한미군이 있는 게. 예. 그래서 그렇다고 뭐 자존심까지 그냥 다 그 내던지면서까지 붙잡을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옛날에 우리가 가난할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예. 그래도 공동의 이익으로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걸 잘 이렇게 해서 예. 말 한마디가 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옛 선조들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될 게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도 미국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 그 다음에 바보 같은 미국 사람들 아까 얘기한 예. 똑똑한 사람과 바보 같은 미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그 자기네들의 바보 같은 생각이 맞다고 인상을 주는 그런 발언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확장 억제 전략에 따라서 미 전략 자산들이 지금 한반도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 자산 전략 핵잠까지 40년 만에 들어왔었고요. 이 전략 자산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그에 따른 비용 차지가 많다. 우리가 미국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많다. 이런 질문을 이제 그 국민들도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해서 국방부에 좀 물었더니요. 그 비용이 다 기존에 있었던 그 방위비 분담금 그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책 당국은 지금 국방 당국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 방위비 분담금의 증가 요인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같은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의 핵잠 한 번 올 때마다 뭐 얼마를 5천만 불 뭐 이렇게는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핵잠이 오고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 비용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예를 들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다면 전략자산 전략자산 올 때마다 그것도 비용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걸 유념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핵 잠수함이 우리나라에 오고 뭐 이런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전략 폭격기가 뜨고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괌에 있으나
오산에 1시간 있다 가나 뭐 차이가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전혀 올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지의 상징으로 결의의 상징으로 보여주는 건데 예, 예. 요번에 그 NCG라는 거 있잖아요. NCG, 핵 예. 협상으로. 예. 그거 대단한 거예요. 예, 핵협의그룹. 예, 예.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 예. 또 뭐 그냥 뭐 말로만 하겠지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미국이 예. 굉장히 하여튼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핵협의그룹 만든 걸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하고.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 그 논의되는 내용들을 보니까 예. 미국이 전에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던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야, 참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것도 보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지금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국방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뭐 안보 그 관련 그 공무원들이 예. 고위급들이 그런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대와 그 희망, 예. 우려도 있지만 예. 약간 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NCG가 오히려 예. 전략자산이나 그럼요. 확장업체보다 훨씬 더 큰 그럼. 해구산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그게 건가요? 오히려 더 큰 예. 저거고요. 예. 어떤 측면에서 그 뭐 구조적으로 제도화되고 만들어서 더 이상 명문화돼서 한미 간에 이렇게 그 유기적인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 구성체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전보다 뭐 정보를 저희들을 받는 수준이나 아니면 군사 협의를 핵 관련해서 수준이 높아져서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그 NCG를 통해서 예. 무슨 뭐 계약이 나와가지고 1번 일대는 뭐 어떻게 해주고 2번 일대 이런 거를 바라는 모양인데 시나리오별로. 예. 그 저기 전세 살아보셨어요? 예, 살아봤습니다. 그 가끔 주인 맘대로 해가지고 권억치로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고쳐달라 뭐 고쳐달라. 계약서가 있어도 예. 중요한데 예. 이거 법이 뒷받침해 주면 안 되는데 예. 국가 간의 이 계약서라는 건 있으나 마나요. 사실은 종이 쪽지에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실은 이 NCG라는 걸 합의했다는 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합의했다는 거. 그리고 예. 거기서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측에서 또 아니 우리도 이거 달라 안 돼. 저거 해달라. 생각해 볼게. 저거 해달라 안 돼. 요거 해달라. 글쎄 뭐 이런 거 지금 막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무슨 뭐 결과에 무슨 뭐 가끔 공동 성명도 나오고 뭐 그러는 모양인데 그거 읽어보시면은 다 그렇고 그런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공동 성명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하고 예.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새로운 무슨 계획이 나왔다 칩시다. 예. 핵 계획이 나왔다. 예. 그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게 작전 계획이나 뭐 이런 게 뭐 대단한 건 줄 아는데 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제 이거 제목에 작전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하나 두세요. 근데 아니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 지금 NCG는 지금 그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윤석열 정부 윤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에 체결된 한미 간의 확장 억제 해구산 차원에서 NCG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이 NCG도 아마 어떻게 될지 NCG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한미 간에 NCG를 더 견고하고 확고히 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국방당국 지금 얘기는 그렇지 않다. 그 원래 로드맵에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지 뭐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에 대비해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NCG를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해놨는데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이 NCG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왜 우리가 그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국에 이렇게 많은 핵을 같이 뭐 공유하고 뭐 핵 계획을 짜고 실행하고 집행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아까 장군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많은 정보를 주고 수준 높은 우리 이렇게 해야 되냐?
아마 그게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보면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NCG 운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 뒤집을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미국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비대칭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쉽게 말해서 예. 억만장자하고 예. 그냥 서민 보통 사람의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 돈 많은 사람이 지가 멋대로 하는 예.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만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다른 강대국들하고 차이는 그래도 그 하느님을 믿고 예.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는 하느님 뭐 물론 거기도 뭐 정통 종교가 있지만 하느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고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호소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만에 하나 트럼프 같은 그런 정부가 들어선다 그러면 지금 우려하신 대로 예. 그렇게 하루아침에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아, 예.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정책 당국자들이나 우리 정책 당국자가 아니라 우리 저 정치하시는 분들 말 조심하세요. 아, 예. 저는 예. 이 윤 정부가 예. 뭐 잘하고 잘못하고 한 거 많은데 예. 한 가지는 저 분명합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예. 워싱턴 가서 노래 반소절인가 뭐 불러가지고 애플파이. 아니 그 아메리칸 아메리칸 파이. 뭐 있잖아요 왜? 그 노래 한 곡으로 해서 야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얻었잖아. 예. 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단순한가. 그러니까 그 노래 한 곡으로. 맞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이승만 전두환 대통령 이후에 예. 이렇게까지 한미 관계를 예. 한 대통령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미국 전문가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 군사동맹, 한미 동맹이 이처럼 굉장히 그 강력한 적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예. 근데 앞으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 아까 방위비 분담금으로 넘어가면 다시 가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을 이게 매개로 해서 주한미군 지금 28,500명 저희들 주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도 뭐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있을 필요가 있냐. 주한미군도 철수하면서 저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압박해서 한국이 더 그 분담금 그 쉐어하는 비용을 더 많이 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있어요. 예, 있을 거란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렇게 압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았다 그래야죠 뭐. 알았다 그래야 됩니까? 알았고 예. 뭐 전 그렇게 나가면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놔둬야 됩니까? 뭐 옛날 1949년에는 우리 여고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예. 그 철수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도 소용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예. 그 대신 핵무장 해야 되겠다. 아, 저희들 핵무장 해야 되겠다. 예. 예.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무장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있고 중국도 저러고 있고 맞습니다. 예.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그런다? 예. 그러면은 당분간 우리 전기도 좀 아껴 쓰고 예. 아이스크림도 저는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저도 초콜릿 끊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핵무장 해야죠. 아, 그 장군님은 저희들이 그 핵 우선 차원에서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 지금 핵무장에 대응해서 그 저희들도 독자적인 그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는데 예. 어떻게 핵무장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그동안 예. 미군 믿고 예. 제대로 우리 국방 예. 돈만 갖다 쏟아부었지. 예.
예. 제대로 안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예. 제대로 한다는 건 저는 우선 고관 대작들 아들 딸들이 먼저 군대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어려운 데 가야 되고 예.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예. 축구 잘하면 빼주고 농구 잘하면 빼주고 노래 잘 부르면 빼주고. 예. 그러니까 미군 철수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머리를 팍 흔들듯이 머리를 흔들고 예.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이 시대가 다가올 거야. 근데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 자체적으로 네. 독자적인 핵무장을 한다. 네. 이러면 미국의 어떤 압력이나 국제사회의 압력, 또 저희들이 NPT 탈퇴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장군님은 보십니까? 부장님 저보고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가정을 전제를, 하셨잖아요. 예, 전제를. 주한미군 철수한다는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참았던 게 주한미군이 여기 있어서 그래서 참았는데 주한미군 뭐 나간다 그러면 그래? 꼭 가셔야겠습니까? 가야 되겠다. 돈 더 내라는 건 저는 돈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 예. 그러나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뭐 압박을 하거나 그것도 협박. 갑질을 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는 있어요. 그 미국 정치인한테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 식으로 대항을 해야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미군들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들도 90%는 여기 있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여기 1년만 있으면 좋은 데로 보내주니까 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군들한테는 고맙다 그러고 예. 또 6.25 때 37,000명이 죽었는데 결국은 37,000 가족이 그 고통을 겪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족들한테는 우리가 영원히 고맙다고 얘기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월남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50만 명을 파병을 했고 월남에 우리가 7년 반 동안 가 있었어요. 25,000명이 저 전사상자가 있었고 5,000명이 죽고 2만 명이 팔다를 잃었고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할 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했지만 또 한 가지가 우리 대한민국의 보다 많은 역할이에요. 이 보다 많은 역할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너희가 잘 지켜라. 이제는 이런 겁니다. 그거 부당한 얘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주한미군이 있음으로 해서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원점으로 돌아놓고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게 단순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영토만 지키는 것 같고 안 돼요. 예를 들면 중국하고 대만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거 우리 내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안 돼요. 이제 지금 우리가 그 6.25 때 20몇 개 국가한테 이제 도움을 받았는데 그 20몇 개 국가로부터 앞으로 어떤 상황에 도움을 받으려면 우리 아들 딸들이 그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도와주러 가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저는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서 간호원으로 가고 싶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겠다. 그러면 현재는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정도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우크라이나 가서 의료 쪽을 하겠다.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이런 분위기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났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 우크라이나가 됐든 뭐 유럽 국가가 도와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는데 그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한국이 경제 세계 10위, 뭐 군사력 어쩌고 예. 좋다. 그러면 그러면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부당한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책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장군님 복잡한 나오셨으니- 시대가 됐습니다. 보니까 그 장군님이 그 전자권 전환 관련해서 그 국방부에서 관련 그 과장도 하셨고 또 실무도 담당하셨고 단장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빼면 저희들이 한국군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이렇게 자주국방이나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주한미군이 빠지면 자주국방이 가능하냐? 예. 북한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거는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예. 주한미군이 억지력을 제공하잖아요. 예. 전쟁을 예방해 준단 말입니다. 예. 주한미군이 빠지고 나면 설사 우리가 핵무기를 갖더라도 예. 이 억지력 측면에서는 이게 그 옛날 같지가 않은 거죠. 주한미군이 있는 것만큼. 예. 거기다가 유엔군 사령부도 지금 자꾸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예. 그 현명시 못한 얘기예요. 예. 유엔군 사령부의 존재나 활동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시비를 건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예. 우리가 시비를 걸도록끔 또 해요 또. 예. 이 아저씨들이. 예. 그래서 참 근데 답답한 일인데. 근데 유엔사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전협정을 잘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임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과 북에 대해서 그 시비를 걸 수밖에 없는 그 심판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를 쉽게 얘기해서 예.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유엔군 사령부의 맞습니다. 현재의 역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정전위원회가 예. 그 실무를 담당하고 예, 있는 거고요. 군정이. 예. 그런데 예. 북한은 이미 정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뭐 몇 번을 얘기했어요. 예, 사실상 무효화, 무시라를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유엔사는 그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있는 하나인데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한 예.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유엔사가 마치 나만 우리 대한민국에다만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라 예. 한반도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예. 정전 협정을 예. 관리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관리할 때 이 사람들이 좀 우리 그 국민들의 정서를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유엔사가? 그게 부족한데, 그게 부족한데 어찌됐건 유엔사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예. 지금 전인범 장군님은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는 그래도 영어를 가장 잘하시고 그 다음에 또 미군과도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그 협조를 했고 또 한미동맹 군사동맹 현장에도 군정위 수석 대표도 하셨고 또 주한미군 그에서도 한미연합사에서도 또 근무를 하셨고 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한국 군인으로 장성으로 지금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뭐 한미 군사동맹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도 받고 있고요. 지금 보셨을 때 주한미군의 우리 그 한반도에서 역할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고 주한미군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그다음 번영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만한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국민들은 굉장히 주한미군 그러지만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주한미군의 화력이나 전투력이 중견 국가에 비견할 정도로 막강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한미군이 있어서 한반도에 지금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억지력을 제공하는 건 사실이죠. 예.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이 안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언이 아니에요. 예. 주한미군이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느냐. 10점 만점에 한 9점은 이상은 돼요. 중국이 10점 만점에 제가 봤을 때는 6, 7점 될까. 그렇게 보고 러시아도 전쟁을 치르면서 한 7, 8점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9점이라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군들은 뭐 하여튼 잘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군 가족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군 뭐 1000명 죽이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미군 가족 특히 어린애를 죽였다 그러면 아마 북한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억지력이라는 거는 미군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제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중요한데 미군은 믿을 수 있는데 미국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 보면 토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미국 정치인들 보면 토 나오고 다른 나라 정치인들 보면 다 토가 나오는데 저런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여튼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쟁은 아무 때나 난다. 두 번째는 내 나라 방위는 내 손으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억지력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을만 믿고 내가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거는 거의 뭐 자살행위다 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우리가 그 경제적으로 성장하느라고 그 국가 방위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이 좀 생기니까 고가의 무기를 구매하고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인입니다. 군인. 우리 군인들이 중요한데 과연 군인들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직업 군인도 말할 것도 없지만 징집되어 오는 젊은 남자아이들한테 병사들 그 뭐야 그 뭐 어느 커피숍에서 대신 커피 할인해 준다니까 그거 갖다 막 그냥 비판하고 또 군대 갔다 왔다고 가산점 준다 그러니까 부당하다 그러고 그럼 군대 왜 갑니까? 군대 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니까 군대 가서 훈련하는 거는 우리 남자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잡다한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맞습니다. 저도 뭐 군대를 갔다 와서 얼마나 잘 많습니까? 알고 얼마나 얼마나 그 뭐 100km 행군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군대 때 뭐 구타도 당해보고 그때 아니, 매 맞는 것도 그렇지만 억울하게 매 맞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기가 이유 잘못해서 없이 자기가 잘못해서 맞으면 그냥 뭐 그렇다 치는데 맞습니다. 이유 없이 얻어 터지고 맞습니다. 그 고통도 모르면서 그까지 그 가산점 준다 그러는 거 갖다가 그런 우리나라 잘못하다가 이제 그 가산점 주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볼 겁니다. 만에 하나 이 나라 이거 또다시 뺏기게 되면 그렇게 안 보세요? 아니, 그렇게 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나 그 군에 대한 위상 이런 것은 아마 저희들도 그 기본적으로 또 군이 또 자초한 측면도 물론 저는 있죠.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군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나 대우 이것은 좀 달라져야 되고 그래야지만 우리 국방력도 좋아지고 우리 자주국방에 기초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장군님 말씀? 저도 이제 장성 출신이지만
장군들이 문제가 있죠, 그죠? 예. 근데 그 장군은 누가 뽑았습니까? 그 정치인들이 뽑았잖아요. 그 정치인은 우리 국민들이 뽑았고. 그렇습니다. 예. 나랑 같은 도에서 태어났다고 그냥 뽑아주고, 나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다고 뽑아주고, 잘생겼다고 뽑아주고. 예. 안보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안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한미군은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했다. 그래? 난 그러면 안 찍어줘. 이런 고민해 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청자들부터 예. 내가 뽑아주려는 사람의 안보관이 뭐지? 예. 저 사람이 평소에 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예. 한미 관계는 뭐라고 그랬지? 아, 이런 질문부터 던지셔야 되고 예. 앞으로 진짜 자주국방 하려면 예. 병사들은 제가 보기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소위 중위 대위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예. 소령까지도 문제 없어요. 예. 중령도 마찬가지고. 예. 그 병사들 전혀 문제. 대한민국의 젊은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아무 문제 없어요. 예. 그 위에가 문제인데 그 위에가 왜 문제냐? 예. 그 정치인들이 정치적 시각에서 진급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놓고는 무슨 일 터지면 자기네들은 쏙 도망가고. 예. 자, 장군님 지금 일단 그 군인 정책, 우리 군인들에 대한 병사 복지나 아니면 군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저희들 지금 4.10 총선이 22대 총선이 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 보면 특이한 것은 지금 국방 안보 이슈나 정책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도 안 보였죠. 예,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장군님 말씀하신 군 가산점 제도나 아니면 군인의 국방의 의무를 다한 군인에 대한 예우나 대우나 처우나 그다음에 초급 간부들 요즘 복지가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혀 정치권에서 언급 자체가 안 됩니다. 막말 논란이라든지 국민들 선정적으로 이런 얘기만 갖고 있지. 정작 중요한 국가 안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트럼프 재집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군인들을 어떻게 또 대우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지금 정책 어떤 공약으로 나오지도 않고 정치인들이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그 생명과 직결되고 국가 안위와 직결된 국방 안보, 외교 안보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예전 그래도 그 총선이나 과거에 큰 선거가 있을 때는 국방 안보, 외교 안보 이쪽 분야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300명 가까운 그 국회의원들을 이제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뽑을 때 국방 안보, 외교 안보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장군님이 그래도 오랫동안 그 국방 안보 분야에 그 많은 역할을 하고 또 활동을 해 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 좀 그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좀 총선 앞두고 해 주십시오. 알아서 뽑으세요. 알아서. 저는 예. 그 근처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하여튼 예. 정말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 이렇게 외면하는 이 나라가 이게 과연 그래놓고는 돈 좀 들어간다고 그래서 5조 원이 미국이 트럼프가 5조 원 달라고 그랬다. 그게 과연 우리 전체 예산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렇게 큰 돈입니까? 더군다나 그 돈이 다 우리나라에 남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를 이 나라의 미래를 구축한다는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한 이 행태가 문제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미국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야, 참. 와. 저는 우연치 않게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무개 장군이 아무개 미군 장군이 내 형님이다. 그래가지고 의시를 대. 저는 웃긴다고 생각하는 게 미군 장군이 저보고 형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렇게 돼야지. 무슨
우리 한국군 장성이 말이야. 미군 장성 누가 우리 형님이라고. 와 창피하지도 안 나고. 참나 진짜. 아휴 그런 멘탈리티를 그런 멘탈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게 왜? 순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래 한 곡으로 마음을 사로잡듯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 노래를 잘 부르던가. 아니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누구나 사람관계나 항시 그 말 설악,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전반기 한미 연합 FS 연습 그 프리덤 실드 저기 자유방패 훈련에서 주한미군 장성들이 이번에 그 한국군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국군의 준비태세나 전방위, 최전방위, 특히 서북도서, 연평도, 병영도 이쪽 지역을 봤던 그 미군들이 한국군의 대비태세나 한국군의 이렇게 준비태세가 이렇게 잘 돼 있는지 굉장히 놀랬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지금 주한미군들은 그 한국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어느 정도 능력에 대해서 그것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우리 한국군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카투사들에 대해서는 뭐 입을 떡 벌리고 이야 이렇게 우수한가 라고 카투사요?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렇게 머리 좋고 또 수명 자세가 돼 있는 물론 뭐 문제점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런 군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훈련 여건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나라가 나라가 조그맣고 또 위험한 무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훈련을 더 과학화시키고 또 실전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새 그 드론이 이렇게 막 활용이 되잖아요.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과학, AI, 장비 이것이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은 하여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폴 라케마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에 미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무기 사용을 저지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핵 정책의 변화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비핵화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최일선에 지금 있는 북한을 대북 억지력의 최일선에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파장이 크고 사실상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한미군들 좀 많이 장군님은 뭐 같이 교류도 있고 이렇게 접촉하고 계시는데 지금 미군들의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실질적인? 제가 이제 그런 깊은 얘기는 서로 신의를 갖고 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방송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북한이 핵무장을 한 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이
그것을 내놓을 예. 가능성도 빵프로고 예. 그거를 내놓을 바에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어린 딸 김주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예. 김주애가 보면은 차기 후계자로서의 모든 대우를 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저는 그분께서 예. 후계자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는 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또 김가가 될 거다. 4대 세습, 3대 세습이 아니라 4대, 5대, 6대, 7대 세습까지도 예. 갈 거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의 심각성을 잘 보고 예. 북한은 미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년, 20년 영혼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영원히 해먹으려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네 그 장성들을 잘 선발을 하고 예. 그 정치인들이 올바른 장성들을 뽑아야지 예. 뭐 고향 따지고 학교 따져서 또 육사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 따져가지고 출신 따지고 육해공군이냐 따져가지고 예. 했다가는 예. 여태까지는 미군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 앞으로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을 또 특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오늘 그 인터뷰 중에서 꼭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나 국민들에게 아니면 뉴스핌 TV 시청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뭐 어떤 내용이든 사실 오늘 내용은 트럼프 재집권 때 한반도 그 안보 정책에 영향 내지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그 대담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다 포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보도 채널이 뉴스핌입니다. 예. 대한민국에 5,000개의 보도 매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데가 뉴스핌인데 그거는 우리 김종원 부장님의 그 역할이 크다고 고맙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 내 나라는 내 손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편한 얘기지만 전쟁은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정신무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